사기의 해부. EP 6. 보이스피싱의 진화. AI가 엄마 목소리를 복제한다. 딥보이스 사기의 실체. INTR로.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2024년 3월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 이모 씨는 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교통사고 났어. 돈 좀 급하게 보내줘, 제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습관적으로 쓰는 말버릇도, 숨소리까지도. 이 씨는 즉시 1,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딸은 그 시각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 한 편, 유튜브 라이브 3분, 심지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1개. 이것만 있으면 AI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이것이 딥보이스 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복제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진화. AI가 엄마 목소리를 복제한다. 딥보이스 사기의 실체.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오늘 사기의 해부. EP 6에서는 AI 음성 복제 기술, 이른바 딥보이스 DEPVOIC 또는 보이스 클로닝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 7개를 해부합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로 끝나는 경고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훔치는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2023년 메가피 맥커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AI로 합성된 목소리와 실제 사람 목소리를 전화통화상에서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2024년 상반기 기준 딥보이스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대비 2.7배 증가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가족의 목소리로 전화가 와도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책도 알려드립니다. 딥보이스란 무엇인가? 기술의 해부. AI 음성 복제 기술의 원리와 발전. 먼저 딥보이스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이 사기가 이토록 무서운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딥보이스 혹은 보이스 클로닝은 인공지능이 특정 사람의 음성 샘플을 학습해 그 사람처럼 말하는 새로운 음성을 합성해내는 기술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기술은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 데이터와 전문 스튜디오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성우들이 수개월 동안 녹음해야 겨우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LEV, ENL, ABS, 리젠벌 AI, 마이크로소프트의 VALL-E 같은 최신 AI 모델들은 단 3초에서 30초의 음성 샘플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투, 호흡 패턴, 특유의 떨림, 심지어 감기 걸린 것 같은 미묘한 비음까지 재현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도구들이 다크웹이 아니라 합법적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 몇만 원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여기에 텍스트 투 스피치 TTS 기능을 결합해 원하는 말을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로 실시간 생성합니다. 특히 2024년 들어 실시간 보이스 변할 일 마이너스 타임 보이스 컨버전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기존 딥보이스는 미리 녹음된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변환 기술은 범죄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면 그것이 즉각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로 바뀌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전화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사전 준비 없이도 즉석에서 딥보이스 사기를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목소리 샘플을 구하는 4가지 경로. 그렇다면 범죄자들은 음성 샘플을 어디서 구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SNS 음성 콘텐츠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영상,
틱톡 클립. 본인이 말하는 영상을 단 한 편이라도 올린 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일상을 콘텐츠화하는 문화가 강해 자신도 모르게 수십 분 분량의 음성 샘플을 공개 상태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카카오톡 라인 음성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방의 계정이 해킹되거나 기기를 잠깐 빌렸을 때 범죄자는 수십 개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카카오 계정 해킹과 딥보이스 사기를 연계한 복합 범행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스팸 전화를 통한 수집입니다. 범죄 조직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네, 아니요 같은 짧은 응답만 받아도 기초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더 정교한 조직은 설문 전화나 마케팅 콜을 가장의 피해자가 길게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경로는 다크웹 음성 데이터 거래입니다. 대규모 해킹으로 유출된 음성 인증 데이터, 고객센터 통화 녹음 유출본 등이 다크웹에서 거래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유출된 데이터에는 명확한 신원 정보와 함께 수십 초의 음성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범죄자들이 선호합니다. 이제 실제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1. 엄마, 나 납치됐어. 딸 목소리로 건 전화. 2024년 경기도 사건계요. 2024년 5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0대 주부 박모 씨는 오전 11시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잡혀있어. 무서워. 박 씨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평소 엄마를 부르는 방식, 울 때 특유의 숨 넘어가는 소리, 살짝 목이 쉰 것 같은 질감까지 실제 딸이 전화로 울 때와 똑같았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제 딸 목소리였어요. 한 점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범행의 심리적 구조 공황 유도 전술. 전화기 너머에서 남성의 굵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아줌마, 딸 무사히 보내려면 지금 바로 3천만 원 입금해. 경찰에 신고하면 딸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당장 10분 줄게. 이 수법은 정교하게 설계된 공포 연출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충격, 딸의 목소리. 두 번째 위험 납치 협박. 세 번째 시간 압박. 10분을 10초 안에 연달아 투하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 정도의 공포를 받으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기능이 마비됩니다. 신경과학 용어로는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 에미그달러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공포 자극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감정적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먼저 그리고 더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확인보다 행동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전략을 공황유도, 전술 패닉 인덕션 택틱이라고 부릅니다. 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 생각조차 못한 채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과 및 피해 규모. 다행히 은행 창구 직원이 통화 중 거액을 찾으려는 박 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체는 직전에 막혔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딸은 멀쩡했고 AI로 복제된 목소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에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8명은 총 2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2,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이체가 완료된 경우 피해금, 환급에 성공한 사례는 단 1건이었습니다. 핵심 통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실제 환급률은 2023년 기준 15.3%에 불과합니다. 즉,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분석. 왜 이토록 속을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 목소리를 통해 가족을 인식합니다. 시각과 달리 청각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직관적으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울고 있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 뇌의 편도체가 즉각 반응해 이성적 검증 회로를 차단합니다. 수십만 년 진화의 결과로 새겨진 이 본능을 AI 기술은 불과 몇 년 만에 악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잠깐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정보 놓치지 마세요. 사건이 CEO 목소리 복제, 딥페이크 화상회의로 335억 원 횡령. 2023년 홍콩 사건계요. 2023년 홍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딥보이스 사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업 대상 범죄로 기록됩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35억 원에 달합니다. 홍콩 소재 한 다국적 기업의 재무 담당 직원은 CEO로부터 화상회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회의에는 CFO와 여러 임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진짜처럼 보였고 들렸습니다. 회의 중 CEO가 말했습니다. 지금 비밀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라 절대 대외비입니다. 지금 바로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딥보이스의 결합 멀티모달 공격. 이 사건의 결정적 특이점은 단순한 딥보이스가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까지 결합되었다는 점입니다. 화상회의에 등장한 CEO와 임원들은 모두 AI가 생성한 가짜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제스처까지도. 범죄자들은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드인 영상 인터뷰, 각종 컨퍼런스 발표, 영상에서 임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재무 담당자는 회의 내내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뒤늦게 의심을 품은 것은 회의가 끝나고 CEO에게 직접 확인 메일을 보냈다가 무슨 회의? 라는 답장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이미 이체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5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고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업이 특히 취약한 구조적 이유. 개인이 가족의 목소리에 취약한 것처럼 기업 직원들은 상사의 권위에 취약합니다. CEO가 시키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약한 기업일수록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심리적 위계를 철저히 활용합니다. 또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이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억 원 단위의 이체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업계는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결합한 복합 공격, 즉 멀티모달 딥페이크 어택 MULTIMODAL-DEPFAKE 어택을 새로운 최고 수준의 기업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업 대응책. 이 사건 이후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거액 이체 승인 시 화상회의 외에 반드시 대면 또는 암호화된 별도 채널을 통한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사마들 목소리로 해외 유학생 부모 4,200만 원 갈취. 2024년 서울 사건계요.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자녀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달려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대 부부는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친구랑 싸움이 있었는데 경찰한테 잡혔어. 미국은 변호사 선임비를 당장 안 내면 구치소 가야 해. 제발 도와줘. 새벽 시간대를 노린 계획적 심리전. 이 사건에서 범죄자들이 새벽 시간을 선택한 것은 계산된 전략입니다. 수면 중 갑자기 깨어난 뇌는 정상적인 각성 상태보다 이성적 판단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수면 관성 슬리프 이너셔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 때문에 각성 직후 1015분간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시차는 1314시간,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는 미국 현지 오후 23시에 해당합니다. 아들이 낮에 미국에서 사고 났다는 설명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범죄자들은 이 시차를 철저히 계산해 활용합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은 아들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서 목소리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아들이 미국 일상을 담아 올린 6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 300여 회의 작은 영상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중 사기 구조 변호사까지 등장. 잠시 후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가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드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보석금 선납 시 즉시 석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3만 달러를 송금하시면 오늘 밤 석방됩니다. 부부는 새벽 4시 30분에 은행 앱을 열어 4,200만 원을 해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날이 밝아 실제 아들에게 연락했을 때 아들은 기숙사에서 자다 깨어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국내외 유학생, 부모 30상 이상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고 총 피해액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조직원 일부만 검거되었습니다. 예방 포인트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면 지금 당장 해외 긴급 상황 시 비밀 코드워드를 오프라인으로 약속해두세요. 새벽에 긴박한 전화가 와도 코드워드 한마디면 진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합니다. 그게 곧 범죄 예방입니다. 사건사 연인 목소리 복제 협박갈취 사기 2024년 부산 사건 개요. 딥보이스 사기는 납치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감정적 조종, 이른바 보이스 기반 그루밍 보이스 그루밍에도 활용됩니다. 2024년 3월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6개월 전 헤어진 전 연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녹음해뒀어. 직장 동료들이랑 가족한테 뿌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2천만 원 보내지 않으면 오늘 밤 다 뿌릴 거야. 최 씨는 헤어질 때 심각한 갈등이 없었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습니다. 숨소리, 말끝을 흐리는 버릇, 화가 났을 때 쓰는 말투. 전 연인이 맞았습니다. 전 연인 사칭의 심리적 메커니즘, 죄책감과 자기의심의 이중 공략. 이 유형의 사기는 두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공략합니다. 첫째는 과거 관계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는 내가 혹시 상처를 줬나라는 감정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혹시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자기의심입니다. 피해자는 이 두 감정이 뒤엉키면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최 씨는 실제 전 연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장은 무슨 말이야? 나 전화한 적 없어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최 씨의 전 연인 SNS에서 음성 콘텐츠를 수집하고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태그한 게시물에서 관계 정보까지 파악해 사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공개된 SNS 정보로 두 사람이 헤어진 사실, 헤어진 시기까지 파악한 뒤 접근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이 만드는 취약성. 이 사건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SNS에 공개된 당신의 정보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정보가 타인의 사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인간관계, 갈등 내력, 직장 정보까지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에서 연인을 태그하거나 관계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들에게는 정보 자산이 됩니다. 최 씨는 즉각 신고했고 경찰은 범죄자를 추적했지만 해외 서버를 경유한 상태라 검거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동일 조직에 의해 같은 수법이 피해자가 7명 더 발생했습니다. 사건 후 실시간 AI 목소리로 금융 음성 인증 후에 1억 9천만 원 무단 이체. 2024년 미국 사건 개요. 지금부터 소개할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취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를 AI 목소리로 뚫어버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의 미래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예고편입니다. 2024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50대 남성. 데이비드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총 14만 2천 달러, 약 1억 9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씨는 이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 인증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단계 인증을 어떻게 우회했나?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데이비드 씨의 이메일과 은행 로그인 정보를 다크웹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 자동화 고객 인증 시스템에 접속해 목소리로 본인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의 AI 음성 인식 시스템이 계좌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면 이체를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이 시스템의 딥보이스로 복제한 데이비드 씨의 목소리를 입력했고 시스템은 이를 정상 본인 인증으로 처리했습니다. 금융권의 음성 인증 취약점 수치로 보는 위험. 이 사건 이후 보안 연구자들의 실험이 잇따랐습니다. 영국 보안업체 컴퓨터월드 연구팀은 11개 주요 은행의 음성 인증 시스템 중 8개를 상용 딥보이스 도구로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공률이 73%에 달합니다. 한국 주요 은행들도 내부모의 해킹 테스트에서 유사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활성 탐지의 LiveENESS 디텍션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AI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 방어 기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만 현재는 공격 측이 앞서 있습니다. 실천 행동. 현재 사용 중인 금융 서비스 중 음성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OTP 또는 생체 지문 인증으로 교체하세요. 음성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은 공식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사기의 해부는 매주 새로운 사건을 해부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식, 꾸준히 업데이트 받으세요. 사건 6. 할머니를 노린 손자 목소리 사기. 고령층이 더 위험한 구조적 이유. 2024년 전국 사건 개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딥보이스 사기의 최우선 표적입니다. 이 세대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혹시 몰라서라는 불안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전북 전주에 사는 75세 할머니 강모 씨는 손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나 민준이야. 나 지금 차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고 합의금 달라고 해. 할머니한테 빌리면 안 될까? 엄마 아빠는 지금 회사라 연락이 안 돼. 강 씨는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조금 다급하게 들렸지만 사고가 났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수십 년을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동원 차단 전술, 엄마한테 말하지 마의 위력. 이 수법에서 핵심적인 심리 조작은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여러 명목으로 막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못 말해. 회사에 있어서 전화 못 받을 거야. 나중에 내가 직접 말할게. 이 차단 전술이 없으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 씨는 새마을 금고에서 800만 원을 인출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범죄자들은 손자 민준이가 유튜브에 올린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 목소리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9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9분이 할머니를 속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고령층 피해가 더 심각한 구조적 이유. 데이터로 보는 취약성.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해자의 38%가 60대 이상이었으며 70대 이상만 따로 집계해도 22%에 달했습니다. 평균 피해액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노후에 모은 목돈을 한 번에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자책감에 혼자 사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미신고 피해가 실제 집계 피해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젊은 세대가 딥보이스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반면 고령 세대는 이 기술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께 공유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예방책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7 딥보이스로 가짜 유언 조작 시도 상속 사기 미수 2024년 서울 사건 개요. 마지막 사건은 가장 섬뜩합니다. 범죄자들이 딥보이스를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닌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부유한 70대 사업가 어씨가 중병으로 요양 중이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씨의 먼 친척 B씨는 어씨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유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내용은 전 재산의 60%를 B씨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약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발각되었나 AI의 흔적을 찾아라. 어씨의 실제 자녀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은 음성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해당 녹음은 AI가 생성한 음성임이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식별 단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의 부재입니다. 사람은 긴 문장을 말할 때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숨을 쉬는데 AI 생성 음성은 이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이상한 균일성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미묘하게 불규칙한 떨림인 지터 JITTER가 있지만 AI 합성음은 이 부분이 지나치게 매끄럽습니다. 세 번째는 배경 소음의 불일치입니다. 녹음 당시 환경음이 어씨가 실제 요양하는 공간의 음향 특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시사점 딥보이스는 이제 법정 증거 위조 수단이 됐다. 이 사건은 딥보이스가 단순 사기 도구를 넘어 법적 증거물까지 조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한국 법률에서 음성 유언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 생성 음성을 이용한 유언 위조는 기존 법률 체계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딥페이크 증거물 진위 감정, 의무화를 담은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씨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최초의 AI 음성 위조 관련 형사 재판 사례로 기록되며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범죄의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수천만 원짜리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딥보이스 사기의 심리적 메커니즘 4단계.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7개의 사건을 보셨습니다. 이제 공통된 심리적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실제 상황에서 멈추는 능력이 생깁니다. 1단계 목소리의 감각적 권위. 인간의 뇌는 목소리를 신원 확인의 최고 증거로 처리합니다. 수십만 년 진화를 통해 형성된 이 본능은 이 목소리의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판단을 논리보다 빠르게 내립니다. 지문이나 얼굴보다 더 직관적인 인식 방식입니다. AI는 바로 이 가장 원초적인 신뢰 경로를 공략합니다. 2단계 편도체 하이제킹. 납치됐어, 사고 났어, 잡혀있어와 같은 긴박한 상황 묘사는 청각 피질에서 감정 처리 영역인 편도체를 즉각 활성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두엽의 논리적 검증 기능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공황 상태의 뇌는 진짜인지 확인하는 대신 어떻게 도울까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3단계 시간 압박의 인지 차단. 범죄자들은 항상 지금 당장 5분 안에 오늘 밤까지라는 시간 제한을 겁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확인할 기회를 원천 차단합니다. 인간은 시간 압박 상태에서 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더 크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4단계 정보 비대칭. 범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직장, 생활 패턴, 목소리 샘플. 반면 피해자는 전화를 받는 순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정보 격차가 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사람은 더 쉽게 신뢰합니다. 탐지의 어려움. 전문가도 실시간 구별이 어렵다. 2023년 메가피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의 70% 이상이 AI 합성 음성과 실제 사람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특별한 장비, 분석 없이는 실시간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이 이미 인간 지각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는 귀가 좋아서 알아챌 수 있어라는 생각은 과신입니다. 목소리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실전 예방 매뉴얼. 딥보이스 사기. 이렇게 막아라. 개인이 지금 당장 실행할 7가지 방어 전략.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 1. 가족 비밀 코드워드 설정. 지금 바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우리 긴급 코드워드 정하자라고 올리세요. 낯선 상황에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전화가 오면 미리 약속한 단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코드워드는 절대 SNS에 올리거나 문자로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공유하세요.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대부분이 딥보이스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이 전화를 끊고 직접 다시 거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먼저 건 전화에서 송금하지 마세요. 아무리 긴박해도,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반드시 전화를 끊고 내가 평소에 저장한 번호로 직접 다시 걸어서 확인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3. SNS 공개 설정 점검.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계정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음성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음성 콘텐츠는 최대한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이름, 학교, 가족 호칭 등이 담긴 콘텐츠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어 전략 4. 부모님. 부모님께 직접 설명. AI가 우리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 조부모님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막연한 보이스피싱 조심해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로 전화가 와도 의심해야 해. 오빠 목소리라도 먼저 오빠한테 확인 전화해봐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어 전략 5. 금융 음성 인증 교체. 현재 본인의 은행 계좌 중 음성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OTP나 생체 지문 인증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은행 앱에서 본인 인증 방식 설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어 전략 6. 의심 전화 즉시 신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신고센터 1332번에 신고하세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을 다음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7. AI 탐지 기술 활용. 통화 중 AI 합성 음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앱과 기능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AI 콜 디텍트 기능, 구글의 통화 사기 탐지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기업이 갖춰야 할 방어 체계. 기업은 개인보다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액 이체나 기밀 결정에는 반드시 다채널 인증을 도입해야 합니다. 화상 외에 단독으로는 불충분하며 암호화된 별도 채널 또는 대면 확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직원 대상 딥페이크 딥보이스 사기 예방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 담당자와 경영진 비서직을
우선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인수합병, 비밀 프로젝트 등 민감한 상황에서 화상으로 자금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는 사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기술로 막는다. AI 탐지의 현재와 미래. 딥보이스 탐지 기술의 세 가지 방향. 딥보이스의 확산에 맞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AI 음성 탐지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AI 합성 음성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사람 목소리와 미묘하게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실험실 환경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상용화된 실제 환경에서는 노이즈와 압축 등의 요인으로 정확도가 낮아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생체 음향 인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발성기관의 물리적 특성, 즉 성대 떨림, 구강 공명, 비강 구조에 따른 고유한 마이크로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AI가 아직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탐지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미세 떨림인 지터와 시머시머 패턴은 현재 AI 합성음이 재현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디지털 서명 기반 음성 인증입니다. 목소리를 전달하는 플랫폼 차원에서 해당 음성이 실제 사람에게서 실시간으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AI가 합성해 재생한 것인지를 메타데이터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표준화가 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연합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경고합니다. 기술적 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똑같아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하는 것. 이 습관 하나가 모든 기술적 방어막보다 확실합니다. 법적 현황. 한국의 딥보이스 사기 대응 체계. 현행법 적용과 입법 과제. 2024년 기준 한국에서 AI 음성 복제를 이용한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AI 도구를 사용했더라도 기망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에 특화된 법률로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 환급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체가 완료된 경우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해외 계좌로의 이체는 국제공조 수사가 선행되어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금전 사기 목적의 딥보이스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은 아직 공백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202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악용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FTC가 2024년 초 AI 음성 복제를 이용한 사기를 연방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신고 전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AI법 이후 AI 액트에서 딥페이크 딥보이스 생성 도구에 대한 규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AI 기본법 및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들. 7가지 사건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AI 딥보이스 기술은 이미 단 3초의 음성 샘플만으로 완벽한 목소리 복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SNS, 유튜브, 음성 메시지 등 일상적인 디지털 흔적에서 샘플이 수집됩니다. 딥보이스 사기의 피해는 개인 금전, 피해를 넘어 기업 자산, 법적 분쟁, 금융 시스템 침해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해외 유학생, 가정이 특히 취약합니다. 음성 인증 시스템 자체가 이미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AI 탐지 기술이 발전 중이지만 현재는 공격이 방어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어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코드워드. 둘째, 돈 이야기 나오면 끊고 직접 확인. 기술은 기술로 막을 수 있지만 인간의 습관과 의심이 궁극적인 방패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과 함께 비밀 코드워드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중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해보세요. 아우트로 마무리. 나레이션 차분하게. 사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조를 알고 의심하는 법을 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의 해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주가 조작 세력과 유튜버의 유착관계를 해부합니다. 합법처럼 위장한 불법 자문, 구독자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이 모든 것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주변 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기의 해부,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딥보이스 사기 피해 현황 숫자로 보는 실태. 2024년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레이션. 지금까지 7개의 사건을 해부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단순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동향 자료에 따르면 AI 음성 기술 관련 사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절대 수치로는 상반기에만 4,200건을 넘겼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140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6억 원이 딥보이스 관련 사기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3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30대와 40대도 각각 22%, 19%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3040대는 유학생 자녀 사칭, CEO 사칭, 금융인증 우회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족 납치 사고 사칭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고 금융기관 사칭 31%, 수사기관 사칭 18%, 지인 사칭 10%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납치 사고 사칭 유형에서 딥보이스 활용 비율이 2023년 12%에서 2024년 상반기 4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제 비교를 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국 금융사기 대응기관 UK 퍼넨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딥보이스 사기 피해액은 2022년 대비 2024년 820% 증가했습니다. 미국도 FTC 기준 2024년 AI 음성 사기 관련 피해 신고 총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트렌드 범죄 조직의 국제화입니다. 현재 검거된 딥보이스 사기 조직의 상당수는 동남아 거점을 두고 AI 도구를 활용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 구축된 범죄 콜센터에서 한국어 구사자들이 AI 도구를 이용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을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 복구율은 얼마나 될까? 피해 복구율도 충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실제 환급률은 2023년 기준 15.3%입니다. 즉 100원을 잃으면 평균 15원 정도만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85원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지급, 정지를 빠르게 신청했을 때입니다. 이체 후 30분 이내에 은행에 신고하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계좌로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피해 후 대응은 너무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예방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